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한중 간의 삼불 정책이라는 돌출 변수 때문에 이 중국의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흥분하면서 한국을 공박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일본 대사관 국감에서 2017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중국과의 소위 삼불 합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있죠. 남관표 주일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남관표 주일대사가 중국에 당시 언급한 세 가지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불 합의라는 것은 사드 배치 때문에 냉각된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해서 2017년 10월 31일 이 남관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쿵슈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사이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문 또는 합의문 이렇게 이걸 통해 가지고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MD 체계에 편입하지 않고 또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발표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대중국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불 합의에 대해서 남관표 대사가 당시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중국에 설명해 준 것이다 그러면서 삼불 합의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남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부가 나중에 필요성이 있어서 MD 구축이라든지 사드 추가 배치 같은 것을 추진해도 중국이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관표 대사는 뭐라고 답을 했느냐. 그런 약속이 원래 없었으니까 약속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다시 확인해 준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장하성 주중대사도 같은 날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삼불 합의가 아무런 구속력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이 남관표 대사의 말처럼 한중 간의 약속이나 합의로 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공교롭게도 현직 주중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핵심 참모로 삼불 합의를 했다고 알려진 당사자가 동시에 삼불 합의는 한중 간의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외교적 설명이라고 일축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중국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이 삼불 합의의 주인공 남관표 주일대사하고 장하성 주중대사의 이 삼불 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설명에 불과한 것이라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22일 그랬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국이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한 과정이 매우 명확하게 진행됐다. 그러면서 이 합의는 두 나라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측의 발언에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이 이어서 한국이 중국과 전략적 합의에 따라서 이 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양국 관계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자오리젠 대변인의 이 발언은 삼불 합의를 한국 측이 뒤집는다 그러면 한중 간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한국 정부의 이 삼불 정책 합의에 대해서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원래 이 한중 간의 삼불 합의는 발표 당시부터 말이 많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중국에 해줬다는 그런 것 때문이었죠. 이 사드 추가 배치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미국의 MD 체계 편입 문제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 이런 것들은 모두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또 마음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합의문에서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 중국이 분명히 밝혔거든요. 이 합의문에 드러난 이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이 대목은
중국이 이번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일 날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도 바로 그 대목을 강조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이 합의문으로 한중 관계가 회복되고 이 사드 보복 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은 추고헝 전 주한 중국 대사가 자주 표현을 했었는데 이 합의문이 먹구름을 걷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추고헝 전 대사는 2014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사드 배치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 그러면 한중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라고 엄중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파괴될 경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며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 경고를 한국 정부는 삼불 합의로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만은 이건 중국의 진짜 속내를 전혀 읽지 못하고 덜컥 우리의 외교 주권만 중국에 넘겨버린 그런 우를 범한 겁니다. 이런 심각한 우려에 대해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017년 11월 8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삼불 원칙은 상식적인 주장이라 그러면서 중국이 얘기하는 세 개의 노, 그러니까 3노, 삼불 정책을 말하는 거죠. 이 삼불 정책, 이건 내가 볼 때는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삼불 정책을 적극 옹호한 바 있죠. 그렇다면 모든 언론에 도배하듯 보도했던 당시의 삼불 합의 내용이 이번 낭관표 주일 대사의 말처럼 잘못 알려진 것인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2017년 10월에 삼불 합의를 그럼 오해하고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중국과의 삼불 합의에 대해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해서 중국 측에 제시했던 이 삼불 정책을 외교부 장관까지 나서 가지고 공식한 겁니다.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모든 문제가 풀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막상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니까 시 주석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을 뿐입니다. 분위기도 냉랭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외신들은 중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라고 평가까지 한 겁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러니까 SCMP가 그런 기사 제목을 달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SCMP는 삼불 정책은 경제를 정치 안보 문제에 연계시키는 선례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까지 실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괴롭히다가 조금씩 잘해주는 식으로 길들이는 중국 전략에 굴복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진짜 삼불 합의를 한국이 뒤집어 버리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한중 간의 삼불 합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낭관표 주일 대사나 장하성 중국 대사가 동시에 같은 날 이 삼불 합의의 사실상 원천적 무효를 외치고 나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찌된 일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삼불 합의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합의였습니다. 삼불 합의를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고수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깰 수도 있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삼불 합의가 있자마자 미국도 2017년 10월 삼불 합의가 한중 간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었고요.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언론에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국과 해준 삼불 합의와는 완전히 상반된 한미 간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 간 합의 사항을 청와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에 대응하여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과의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3국 간 미사일 경보 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미사일 경보 훈련 및 정보 공유 확대에 합의했다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점잖게 표현한 거고요. 예외적인 용어로 표현한 거고 사실상 이 삼불 정책을 완전히 번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은 2017년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이 한미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삼불 합의를 해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 때 또다시 한번 번복을 한 겁니다. 결국 소위 이 삼불 합의는 중국과 합의를 해준 직후에 사실상 이미 무효화가 된 겁니다. 완전히 삼불 합의가 사문화되었다는 것은 이 성주의 사드 기지 업그레이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6월 28일 밤 10시경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 안으로, 옛날에 롯데 골프장 있는 데죠. 이 사드 기지 안으로 장비와 물자를 옮기는 기습 수송 작전을 벌인 바 있죠. 이날 이 사드 기지 보강의 핵심은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 미사일을 동일한 종류와 수량으로 교체한 겁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극구 해명을 했죠. 그런데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2016년에 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사드의 성능 보강을 예고를 해왔습니다. 누가요? 미국이요. 존 힐 미 미사일 방어국장 해군 중장인데요. 이분이 지난 2월 10일 미국 시간입니다. 미 국방부 2021년 회계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사대와 레이더, 지휘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사드 포대에서 발사대를 떼내거나 별도의 발사대를 국내에 들여와서 현재 경북 성주기지뿐만 아니라 사드 방어망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한반도 어디든 사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주한미군의 연합 긴급 작전 요구대로 효과적인 이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가용 자원인 사드, 패트리엇, SM3 이런 레이더와 발사 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미군의 계획을 밝힌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가 유선으로 연결되는 포대 시스템이었다 그러면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원격 통제 시스템, 그러니까 현재 500m 거리 내에서 사드 ANTPY-2 레이더, 그 다음에 G 통제소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발사대를 레이더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배치해 가지고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주 사드에도 적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기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이 패트리엇 레이더를 사드 발사대에 연결해 가지고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의 준 사드를 여러 개 추가 배치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드 개량 및 추가 배치는 이미 지난 1월 10일 미국이 한국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성주기지의 사드 포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몇 개의 발사대 그리고 여러 개의 요격 미사일을 주한미군에 추가 도입하고 하기로 했고요. 또 신형 패트리엇, PAC라고 합니다. 이 신형 패트리엇 3 MSE 미사일 성능 개량 작업 필요성도 통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주기지의 보강 작업은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이 성주 사드의 업그레이드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번 개량 작업 자체가 앞으로의 이 원격 통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주 사드 기지의 업그레이드는 이때까지의 사드 방어 능력을 몇 배 향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2017년 10월 중국과 합의된 삼불 정책은 이미 사문화가 된 겁니다. 그동안 이 중국 눈치 보느라고 쉬쉬해 왔던 것을 어차피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니까 이제 만천하에 공개했을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외교도 이젠 좀 당당해져야 됩니다. 난거한표 대사는 중국과 산불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더 소신 있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한국이 중국에 산불 합의까지 해줬습니다마는 중국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드 보복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줄곧 사드 시스템의 탐지 범위가 북한을 넘어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 그러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국은 한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배치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보고는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더 강력한 이 사드 체계를 배치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최신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을 수입해가지고 산둥성에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판 사드입니다. S-400. 탐지 거리가 600km입니다.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한꺼번에 16개의 미사일을 추적해가지고 요격할 수 있어서 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뿐 아닙니다. 중국군은 이 S-400 시스템 외에도 헤이룽장성과 저장성에 초대형 레이더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탐지 거리가 각각 5,500km, 3,000km 달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반도는 물론이고요. 주일 미군 기지까지 샅샅이 훑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군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활동에 대한 탐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직접 공격하는 수단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방면을 담당하는 로켓군사나 51부대에 500여 개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베트남,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 어떻게 합니까?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 이런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도 안전이익에 관한 한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해당 지역에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만 보더라도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시스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당당해져야 됩니다. 독일 같은 이런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도 강국들이죠. 서방 강국들에 대해서까지 길들이기 공세를 무차별적으로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강단 있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중국에게 먹히게 돼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머리를 숙이면 숙일수록 더 약점을 잡히게 되고요. 점점 중국의 농간에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은 유럽의 맏형 국가죠. 독일에 대해서 사악한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시진핑과 메르켈 총리의 정상관 전화통화를 이틀 앞두고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에 동참하지 말고 중국 내 인권 문제 공격도 멈추라는 의미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이런 행태를 닭을 죽여서 원숭이를 겁준다 이런 중국 속담에 빗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메르켈 총리가 고개를 숙였을까요? 아닙니다. 더 강하게 맞섰습니다. 지난 9월 14일 화상으로 열린 중국과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서 여기 참석한 유럽 정상 3명이 인권과 무역을 앞세워가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격하고 압박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만 화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비공개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일부 공개된 발언 가운데는 정상들의 발언 수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시진핑 공산당 주석을 얼마나 면박을 줬는지 그야말로 회의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중국을 향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월 이 캘리포니아의 닉슨 도서관 연설에서 뭐라 그랬느냐? 중국 바로잡기에 결연하게 나설 것을 다짐했죠.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또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중국 공산당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중국과의 삼불 정책, 사문화 정말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젠 중국몽에 동화되는 친중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Y타임스는 뭐가 달라지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Y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